안녕하세요, 의사루련입니다. 최근에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국내에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이놈의 전염병은 어째 끝나질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좀 지겹지 않으세요? 코로나 이제 조금 나아졌는데 다시 원숭이 두창이라고? 돌고 도는 이 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끝내면 좋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연병 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바이러스로 다가온 원숭이 두창 대체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해요. 먼저 원숭이 두창은 왠지 원숭이들 사이에서 전파되는 그런 질병 같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다람쥐나 쥐 같은 설치류가 훨씬 더 많이 전파를 하는 그런 질병이고, 원숭이 외의 포유류도 되게 빈번하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아니 근데 그럼 얘도 이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그 만연해 있는 그 코비드-19 그것도 원래 우한 바이러스였잖아요. 근데 뭐 이제 WHO에서 질병명에 뭐 지역명이나 동물명 같은 거 넣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우한 바이러스도 코비드19로 바뀐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원숭이 억울할 것 같은데? 루니야, 네가 억울해? 루니도 동의한대요. 그래서 이번처럼 이렇게 유행이 있기 전에는 주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질병이었고, 그 외 지역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원숭이 두창은 약간 그 질병이 흔하게 발병이 되는 아까 얘기한 그 아프리카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의 동물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병이 됐거나 아니면 감염이 됐거나 약간 이런 케이스였는데, 이번엔 조금 양상이 다르죠. 자, 이제 원숭이 두창의 원숭이에 대한 오해는 조금 풀렸고 두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두창은 천연두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창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천연두나 마마 뭐 이런 종류의 이름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알면은 조금 옛날 분이긴 한데, 비디오 테이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비디오 테이프가 뭔지도 모르겠구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약간 박물관에서 봤을 것 같은데, 이거 예전에 저 진짜 애기 때는 비디오를 틀면은 막 처음에 뭐 불법 비디오 근절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광고 같은 게 나왔는데, 애기 얼굴에 막 불긋불긋한 반점들 막 나서 애기가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울었나?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앞에 경고 영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약간 그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의 마마가 바로 그 천연두예요. 그리고 그 애기 얼굴에 이렇게 붉게 우수수수수 반점이 보였던 게 바로 그 천연두의 임상 증상이고요. 그래서 호환 마마는 뭐 호랑이한테 당하는 봉변이랑 천연두보다 불법 비디오가 더 무서우니까 너 조심해라, 약간 이런 종류의 경고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은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그 두창, 그 천연두랑 같은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패밀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천연두에서 보이는 임상 증상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요. 이런 그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걸리는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유목 생활을 하다가 농경을 위해 정착하기 시작한, 그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야생동물을 가축화를 막 했겠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많이 보고되기 시작했는데, 천연두도 한 3에서 4천 년 전쯤 낙타를 가축화하는 단계에서 낙타 두창 바이러스랑 공통 조상에서 분화돼서 생긴 바이러스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호랑이랑 견주어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무서운 존재였던 그 천연두도 백신을 엄청 열심히 잘 맞아서 한 1980년도쯤에 세계적으로 천연두 근절을 선언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때쯤부터 백신 접종을 이제 중단을 했다고 하네요. 제 또래, 저도 생각보다 젊으니까 제 또래 나이인 분들은 어렸을 때 이런 천연두 백신을 맞은 기억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출생 연도가 한 7로 시작되는 분들,
그 이상인 분들은 맞은 기억 있으시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지금 이 시국에서는 조금 부러운 게 그 천연두랑 원숭이 두창은 서로 교차 면역 반응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천연두 백신을 맞은 분들은 원숭이 두창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안 맞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상태겠죠? 암튼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천연두랑 굉장히 비슷한 편인데 먼저 이제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을 하면 그 감염에 맞서 싸우려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진짜 엄청나게 열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열도 나고 우리가 피곤함도 느끼고 또 이런 그 면역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림프절들도 화이팅 화이팅 이러면서 생산해내자 이래가지고 이제 팅팅 붓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이후에는 피부 발진 증상이 나타나는데 먼저 평평하고 붉은 반점이 생기고 녹이 차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딱지가 지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굴이나 손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우리나라 확진자의 경우는 보이지 않는 부위에 나타나서 감염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생식기나 항문 주위 점막에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 뭐 발열이나 두통이나 림프절들이 붓거나 뭐 이런 전조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좀 몸 곳곳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아, 참 예전에는 몸이 좀 안 좋으면은 약간 으슬으슬하고 좀 다운되고 이러면 아, 내가 요즘 좀 무리했나? 아니면 감기 기운 있나? 이럴 텐데 요즘은 확인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아? 일단 나 코로나 또 걸렸나? 나 전에 걸렸었으니까 나 코로나 또 걸렸나? 약간 돌파 감염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는 이런 원숭이 두창도 의심해야 되잖아요. 아, 참 확인해야 될 게 참 많죠. 그래도 다행인 건 CDC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는 공기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요. 밀접하게 접촉을 한 그런 상태에서 전파가 잘 된다고 하니까 확진자와 뭐 피부나 그 병변이 있었던 그 점막을 뭐 접촉을 하는 것 같이 완전 이런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좀 감염이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보다는 확산세가 확실히 좀 덜 하긴 하겠죠? 뭐 이제 뭐 코로나 정도로 위생에 조금 신경을 쓰면은 원숭이 두창에 걸릴 일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제 막 그 지겹던 코로나가 엔데믹화 되면서 감기처럼 취급이 되면서 우리 잃어버렸던 몇 년이냐? 한 2년 정도를 그래도 회복하기 위해 나름의 뭐 휴가 계획도 잡으시고 해외여행 계획도 잡으시고 했을 텐데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 때문에 이제 덜덜덜 뭐 이러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고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알고 대비책을 세우는 게 좋으니까 그냥 지금처럼 손 잘 닦고 뭐 이제 확진자와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이러면서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쓴다면 그래도 좀 타격감이 덜하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 원숭이 두창은 뭐 백신도 치료제도 있다고 하니까 예전만치 그런 공포스러운 대상은 또 아닐 것 같긴 하네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